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통합정부, 통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얘기가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뭐 진정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할 것도 없고 과연 지켜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그래서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역시 대선 날짜가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견조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승부수라고 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와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온 행보는 분열, 갈라치기. 아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민주당 세력 자체가 그런 거죠. 갈라치기. 왜냐하면 이 갈라치기는 이 사람들의 일종의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온 기반. 그게 결국 학생운동권 중심 아니었습니까? 학생운동권이라는 게 원래 정부 또는 기득권층을 향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모아서 맞서는 국면으로 성장을 해온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득권이나 또는 뭔가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 사람 또는 빈부 이렇게 해서 항상 뭔가 국민을 갈라치게 해서 이 다수의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연 통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건 저희가 이재명 후보는 안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지켜왔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이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민주당 아닙니까? 같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도 충분히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 보니까 또 이런 데에 이제 속아서 오늘 보니까 김동연 새물결 후보인가 후보직 사퇴했더군요. 그러면서 통합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저희 같이 지금 대선을 제가 이번에까지 치르면 기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자로서 치른 대선이 지금 9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번째. 1987년부터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 대략 한 9번째쯤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과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보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됩니다.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합니다. 그걸 찾아봤더니 그 4월 3일이더군요. 2017년 4월 3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다 생략하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4월 3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후보 수락연설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대통령 보궐선거인 셈이니까 대통령 보궐선거 한 달여 앞두고 통합 운운해가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낸 거죠. 국민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이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또 4월 3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기념일 이런 때죠. 그걸 쭉 거론해가면서 통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 이런 거는 문 대통령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자 했으니까 그러겠구나라고 아마 솔깃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뭐 저는 이때도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을 때는 아니군요. 제가 퇴직한 직후입니다. 전혀 믿지 않았죠. 왜? 이건 정치인들의 의례적인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시에는 뭐 문재인 후보가 거의 당선될 것이다. 이건 뭐 다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분열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 단일화를 이뤄도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더군다나 그때 각자 뛰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사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뭐 이거 아니어도 사실 화제를 낳았죠. 왜 그러냐면 그 취임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금과 옥조와 같았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그 중에 이루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취임사도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략.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략.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라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통합의 약속을 쓰레기통으로 버렸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의 일종의 실적이다. 대차대조표를 해보니까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꽉 차 있습니다. 왜? 분열과 갈등으로.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선언하고 아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과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오늘은 뭐 통합이 시작되는 날 운운했으면서 바로 넉 달 뒤죠. 9월 15일 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했다는 과거 전력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뉴라이트 역사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레프트와 라이트가 통합하는 게 통합 아닙니까? 이건 뉴라이트입니다. 라이트보다 어찌 보면 더 레프트 쪽으로 조금 옮겨간 그런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용납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5월 10일 날 통합의 날로 기록될 거라고 얘기하고서 그게 그 약속이 넉 달 뒤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뭐 전 바로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거를 찾아보면 넉 달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뭐 적폐청산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청와대 캐비닛 뒤져가지고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캐비닛 뒤져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 다 검찰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 갖다 준 거죠? 수사에서 탈탈 털어라 우리도 찾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통합의 정신인가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 모두 다 진짜 탈탈 털었습니다. 저는 적폐청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무리하게 캐비닛 뒤져서 검찰에다 갖다 주는 청와대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잘 분류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정신없이 청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됐는데 청와대 캐비닛을 뒤졌으면 정리했으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게 통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 상식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바로 검찰에다 넘겨서 수사 자료로 쓰게 했다.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약속한 통합의 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 우리 국민이 반쪽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은 언론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둥 하면서 서초동 시위를 사실상 방관하거나 부추겼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의 정신이냐.
하는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가르기, 이게 임기 내내 계속됐던 것 아니냐.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YSDJ 편가르기의 득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전히 첫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부,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또 신하 뒤로 숨고, 그러더니 드디어 신하가 나타났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어찌 보면 뭐 대변인이라는 직책보다 위에 있는 직책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수석이 오늘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DJ 정부 전까지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YS도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과연 YS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뭐 조금 있다가 YS의 둘째 아들이죠,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소장인가요?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성명서 발표할 일이 아니고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정파적 입장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정파적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도 곤란하지만,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도 되는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취했다?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완충장치가 없었다면 과연 DJ 정부가 출범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학자들한테, 또 저희는 그때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불성설이다. 과연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또 박수현 수석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막판이죠.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를 합니다.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있죠.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 이틀 앞두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YS는 민주정부가 아니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행했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저희는 이제 정치적으로 파장을 점검해 보건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김현철 소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만 있던 게 아니고, 저는 권력의 생리가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시절에 왜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국정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선된 다음 날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기자가 그걸 물으니까 국정 파트너는 무슨,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는 안 됐습니다. 권력의 생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수많은 말뒤집기 있고 1월 26일 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 지금 이 시점까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지만 요새는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머리가 나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그때는 더군다나 본고사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치르고 들어간 서울법대 졸업자한테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한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이걸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서울법대 졸업한 사람한테 머리 나빠라고 한 사람, 본인은 하버드 대학 나왔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마타도 아닌가요? 이거는 허위사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에다가 말 뒤집기에다가 말 바꾸기에다가, 이게 밥 먹듯이 밥은 하루에 3끼만 먹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말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좀 뒤진다 해서 통합을 들고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내일 모레 시작되는 사전투표, 3월 9일 날 본투표에서
아마도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걸 믿는 분은 이재명 후보를 찍고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헛공약, 빌공짜 공약까지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재창출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지금 어제 연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하는 데서 어제 서초동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거기 가서 끊임없이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죠. 젠틀제인, 여기 주인장인 규리아빠라는 사람이 어제 대선 최종 공지를 했습니다. 이 젠틀제인이라는 건 8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던 민주당과 후보 호소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게 대선 최종 공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고, 대표적인 친문 트위터리안이라고 하더군요. 더 레프트, 여기도 진영과 진영을 넘어 이번엔 윤석열, 이런 SNS 등을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친문 핵심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후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가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SNS에 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윤석열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런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 보니까 도저히 양심상 이재명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자기들의 대선 최종 공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까지도 지금 재창출을 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후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